리그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일요일 밤 11시에 자신들의 홈에서 아스톤 빌라와 경기를 갖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연속 2패로 순위가 4위로 떨어졌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아스톤 빌라는 5위로 토트넘보다 단 1점 뒤집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아스톤 빌라를 이기지 못했고 현재 수비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여전히 강한 팀이며 이번 경기는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아직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이 어떻게 아스톤 빌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스톤 빌라는 부상이 적고 맨체스터 시티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기록한 팀입니다. 토트넘의 수비가 약해 이번 13라운드에서 실점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왓킨스와 루이스의 공격력은 토트넘 수비에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 새로운 센터백 2명을 영입해야 했고 많은 낯선 수비수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결국 미키 반데벤이 정식으로 영입되었고 토트넘은 잘 적응했으며 미키 반데벤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첼시전에서 로메로가 퇴장당하고 반데벤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반데벤의 부상은 예상보다 심각하여 올해 안에 복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내년 1월이나 2월에야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반데벤과 로메로의 부재로 인해 중요한 경기에서 팬들은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다가오는 아스톤 빌라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리그 일정도 문제지만 추가 센터백 영입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많은 언론들이 내년 1월에 토트넘에 영입하려는 센터백 후보들의 명단을 다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로이드 켈리, 에드몽 탑소바, 토신 아다라비오 같은 익숙한 이름들이 있지만 미키 반데벤과 같은 가치 있는 센터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선수들도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기사에 따르면 토트넘은 왼발잡이 센터백을 원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현재 클럽은 어떤 공격수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선수 영입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클럽은 반데 베이크를 대체할 왼발잡이 수비수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최우선 순위는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빠르고 효율적인 볼 처리를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재적인 후보 중 하나는 우루과이 출신의 세바스티안 코아테스입니다. 1999년생인 코아테스는 국가대표 수비수로 키가 약 183cm로 크지는 않지만 민첩성과 개인 방어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지난 11월 A매치 기간에 아르헨티나와의 월드컵 지역 예선 경기에서 메시를 맡아 무실점으로 성공하며 유럽 여러 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재 멕시코의 클럽 아메리카에서 활약 중인 코아테스에게 토트넘은 300만 파운드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코아테스가 토트넘에서 보여준 최근 2달간의 활약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루과이가 월드컵 5회 우승국인 브라질을 꺾은 경기에서 비니시우스, 네이마르, 제수스를 막아낸 것이 포함됩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폼을 유지하며 팀을 2대0 승리로 이끌었고 메시와 알바레즈를 제압했습니다. 유럽 빅리그에서의 경험은 없지만 코아테스는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과 같은 빅클럽의 주요 공격수들을 잘 막아냈습니다. 코아테스 영입 비용은 약 300만 파운드에서 600만 파운드 사이로 예상되며 이는 약 69억에서 97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가격이라면 토트넘이 100억 원을 들여 확실히 영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코아테스는 로메로와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로 메시가 인정한 세계 최고의 수비수인 로메로와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인상적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감독은 마르셀로 비엘사로 리즈 유나이티드를 이끌 때처럼 공격에 미친 감독으로 불립니다. 그는 방어보다 공격을 우선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코아테스 영입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코아테스에게 300만 파운드를 제안했지만 클럽 아메리카는 최소 500만 유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클럽은 코아테스의 가치를 거의 700만 유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곧 새로운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선수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나폴리도 500만 유로를 제안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 중 하나는 나도 드라구신이라는 루마니아 국적의 세리에 A 소속 중앙 수비수입니다. 그는 반대 베이크보다 한 살 어리며 키가 191cm, 몸무게가 80kg으로 코아테스보다 더 뛰어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벤투스의 유소년 팀에서 뛰었으며 유럽 축구에 익숙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제노아에서 뛰고 있으며 크리스티안 로메로처럼 제노아에서 임대를 포함해 2시즌을 보냈습니다. 드라구시는 반대 베이크와 비슷한 훌륭한 체격과 드리블 후 크로스 능력 등을 가진 수비수입니다. 그의 물리적인 능력은 맨다이코와 비교되곤 하며 아직 젊기 때문에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드라구신의 특별한 점은 그의 공격 능력으로 이번 시즌 제노아에서 12경기에 출전하여 한 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최근 제노아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지만 투톤 메르카토에 따르면 1월에 3천만 유로에 이적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들도 드라구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 파라틱에 따르면 드라구신의 에이전트는 런던을 방문해 매주 중요한 팀들과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적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뉴캐슬, 아스날, 토트넘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유벤투스와 제노아를 거친 경력이 있는 드라구신은 로메로와 유사한 스타일의 수비수로 거친 태클에도 불구하고 최근 3시즌 동안 퇴장을 당하지 않은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 가격으로 3천만 유로는 낭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아테스와 드라구신의 가격을 합쳐도 4천만 유로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은 분명히 두 선수 모두 영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토트넘의 엔지 감독은 리그가 다시 시작되기 전 영국의 옵투스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팀이 직면한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밝혔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내부와 외부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며 사실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토트넘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지만 엔지 감독은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선수 및 스태프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엔지 감독은 최악의 시즌 이후 코칭 스태프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의 후반부에서 엔지 감독은 토트넘에 전념할 준비가 된 선수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지금 후퇴한다면 사람들은 왜 우리가 계속 같은 전략을 유지하고 압박을 받아도 변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이 추구하는 축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현재 철학에 함께 전념해야 합니다. 엔지 감독이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도 강한 공격 전략을 계속 적용할지는 우려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스톤 빌라의 황금기를 이끈 가브리엘 아그볼라허, 이 뛰어난 선수 이상의 레전드적인 입지를 간직한 그가 다시금 그의 모국팀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드러냈다. 두 팀인 토트넘 하스퍼와 아스톤 빌라, 이 두 팀의 선수들 사이에서 최고의 엘리트 10위를 선정하면서 예상하리라 치면 그의 사랑스런 친정팀, 아스톤 빌라에 대한 애정을 화려하게 드러냈다. 가브리엘 아그볼라허는 지난 23일 한국 시간으로 영국의 인기 있는 스포츠 방송 채널 토크스포츠에 출연하여 토트넘 하스퍼와 아스톤 빌라, 이 두 팀의 합성 베스트 11선수 메리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가 선정한 팀 내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선수는 단 2명, 손흥민과 우도기가 전부였다. 스포츠 토크쇼 토크스포츠는 아그볼라허가 선택한 베스트 11팀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선수는 오직 손흥민과 우도기, 이 2명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아그볼라허는 개인적으로 아스톤 빌라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그들의 성적이 더 뛰어나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가까이 다가온 이 26일 저녁 11시에는 영국 런던이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가 2023-2024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13번째 라운드 매치가 펼쳐질 예정이다.
현재 12라운드가 마무리되면서 토트넘 하스퍼가 8승 2무 2패로 승점 26점을 가져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8승 1무 3패로 승점 25점을 가지고 5위에 서 있으며 올 시즌 맨체스터 시티만큼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은 없었다. 지난 시즌 당시에는 토트넘과의 모든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가 이기는 성과를 보였다. 아그볼라허는 토트넘 하스퍼의 주요 선수들이었던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더벤, 제임스 매디슨 등이 이번 마당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일요일에 출전 가능한 선수들 중에서 선발했다라고 설명을 일축했다. 로메로는 레드카드를 받아 금지령을 받았고 반더벤과 매디슨은 부상으로 경기에 참가할 수 없었다. 토크스포츠는 이 같은 선택이 아스톤 빌라에 대한 아그볼라어의 불운한 자신감과 사랑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심지어 토트넘이 선수 명단을 완벽하게 갖추었음에도 아스톤 빌라가 그들보다 낫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호불호가 갈렸다. 일부 팬들은 아그볼라허의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했다. SNS에서 아스톤 빌라는 유럽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클럽, 웃기는 양반이네, 아그볼라허는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